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레이저에 대해서 새로 나온 블레이저 웹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터랙티브 오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더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실행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블레이저에는 서버 호스팅 모델과 웹 어셈블리로 되는 클라이언트 호스팅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호스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렌더 모드의 인터랙티브 서버라는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잠깐 멈추고, 만약에 렌더 모드라고 저희가 했다면 인터랙티브 서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서버와 서로 통신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모드 말고 렌더링이라는 스트림 렌더링이라는 형태가 있어서 스트림 렌더링 모드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 라고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렌더 모드 한번 보시면 인터랙티브 서버 렌더 모드가 있고 웹 어셈블리 렌더 모드가 있죠.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서버 또는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라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웹 어셈블리라고 되면은 무조건 이제 이거는 대화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되고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스트림 렌더링을 없애고 기본적으로 스태틱 렌더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고요. 블레이저를 실행을 시키면 간단하게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거는 번역 안함으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웨더를 누르면 자, 웨더에 대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렌더링이 따로 렌더링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스태틱 서버라고 해서 HTML 자체가 그냥 넘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HTML은 이 초기에 onInitialized async에서 요것들이 이제 초기에 딱 박혀서 들어오는 거죠, 이 내부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HTML, 스태틱 HTML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거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태틱 HTML이 그대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블레이저 서버에. 그러면 여기에 블레이저 서버에 이 스트림 렌더링이라는 요걸 추가했을 때 저번에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 보셨을 거예요. 이걸 추가하게 되면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저게 한 리로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냥 재시작을 한 거예요. 자, 웨러 좀 눌러보시면 로딩이 되죠. 네, 로딩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찍힙니다. 자, 지금 아마 2초인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초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2초 후에 뜨게 되고요. 처음에 떴을 때 로딩이라고 뜨고 그 이후에 다시 나머지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렌더링을 하면 이제 오래 걸리는 어떤 API로 호출하는 경우에 API로 호출하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플리즈 웨이트 창 같은 거, 인디케이터 같은 걸 띄우고 그거 이후에 실제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인터랙티브 서버 또는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자, 저희가 아마 이쪽 카운터 쪽에다가 여기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으면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인크리먼트 카운트 있죠? 요게 전혀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막아버리면 일단 웹 어셈블리인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웹 어셈블리가 이 컴포넌트 채 여기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얘는 서버예요. 서버에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고 이 카운터 자체가요. 그리고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 지금 스태틱 서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HTML이 미리 만들어진 고정되어 있는 게 넘어와요. 그래서 카운터 쪽에서 이 클릭미 아무리 눌러봐야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인터랙티브 서버라고 해주면 어떨까요? 자, 이 모드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버라고 하면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블레이저로 그거를 어떤 렌더링으로 할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카운터로 갈게요. 자, 이제는 동작을 하죠. 자, 동작을 하는데 F12번 눌러가지고 데브 툴스에서 뭔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어떤 걸 확인해 볼 거냐면 네트워크로 가셔가지고 모드라고 하고 이걸 한번 재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가 많이 뜨죠. 근데 우린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유형을 보려는 거예요. 유형 중에 이 웹소켓이 있어요. 웹소켓이 연결이 돼서 웹소켓을 통해서 이 클릭미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웹소켓은 시그널R이 서버 호스팅 모델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되는 게 아니고요.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되니까 여기 지금 config get value 메시지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렌더 모드를 웹 어셈블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됐네요. 자, 여기에서 되면 이 네트워크 쪽에 보시면 다시 실행을 하면 자꾸 중지가 되는데 뭔가 예외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쪽에서 뭔가 예외가 나고 있나봐요. 이거 그래서 재실행해 볼게요. 자, 한 리로드가 잘 안 돼요. 이게. 자, 실행하고 자, 카운터로 가서 조금 지나면 헬로 블레이저가 없어질 거고요. 다시 홈에서 카운터로 오면 자, F12번 이때 눌러서 다시 데프툴스 하고요. 자, 모드라고 하고 아마 초기에는 이게 가져와질 거예요. 웹소켓을 연결을 하고 초기에는 그러는데 그 이후부터는 웹소켓 연결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웹 어셈블리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릭미를 누르면 웹소켓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웹 어셈블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라는 걸 넣으면 그렇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웹 어셈블리는 인터랙티브 안 한 게 없어요. 서버 모드는 스트림 렌더링이라는 모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건 없고 인터랙티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태틱 HTML 형태로 동작하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웹 어셈블리는 인터랙티브 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웹 어셈블리를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도대체 오토가 뭐냐? 자,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실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버 모드로 실행이 돼요. 서버 모드로 실행이 되고 웹 어셈블리 이걸 다 다운로드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서버 모드로 동작을 하니까 서버 쪽에서 그 페이지가 다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다 로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초기에 서버 모드로 인터랙티브하게 통신을 하다가 그게 웹 어셈블리가 다 다운로드 되어 나오면 그때부터는 웹 어셈블리가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하도록 바뀌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저는 이 렌더링 개념이 조금 달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블레이저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이저에서 얘기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조금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안에 정적 SSR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태틱 HTML을 그냥 생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구성 요소 상태 유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지 않겠죠. 상호작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형 SSR이라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 인터랙티브 서버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저 구성 요소의 상태도 관리할 수 있고요. 사용자하고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스트림 렌더링이 있는 거예요. 스트림 렌더링은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API로 호출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를 때 원래 페이지가 다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인디케이터 같은 거 또는 어떤 로딩 중이라는 거를 중간중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하나뿐이에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웹 어셈블리 모드라고 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화형입니다. 자,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오토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을 합친 건데 서버 호스팅 모델하고 클라이언트 호스팅 모델의 장점을 합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서버 쪽에서 처음에 실행이 돼요. 페이지를 로드하면. 그리고 서버가 실행이 되고 클라이언트 웹 어셈블리가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다음 실행부터 다음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지금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이동된 페이지에서 웹 어셈블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에 다운로드 과정이 아직 다 끝나기 전에 로딩이 원래 오래 걸리는데 이 과정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러한 단점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획기적인 모드입니다, 사실. 근데 아직 문제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렌더 모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있고 블레이저에는 서버 호스팅 모델이 있고 클라이언트 웹 어셈블리 호스팅 모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렌더 모드 오토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블레이저 서버 호스팅 모델이라고 했던 거는 인터랙티브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웹 어셈블리 호스팅 모델이라고 했던 거는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건 서버 쪽에는 스트림 렌더링 모델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는 새로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오토라는 게 추가가 돼서 서버 호스팅 모델하고 클라이언트 호스팅 모델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몇 가지를 하나 추가해서 변화를 줘볼 거예요. 자, 어떤 변화를 줘볼 거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 카운터라는 게 있죠. 카운터에다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myCounter.laser라고 복사를 했고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거 똑같아요. 이 카운터랑 똑같고 얘를 좀 오른쪽으로 옮겨서 놓고 요거를 조금 줄일게요. 줄이고 클로즈 올 버티스에서 자, 보기 좋게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 카운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라우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젝트해서 서버 쪽에서 뭔가 실행되도록 한 그런 코드가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그냥 인터랙티브 오토라는 것만 있고 코드를 만들었고 얘를 저 홈이라는 곳에서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홈을 누르면 홈 레이저에서 방금 그 만들었던 그 녀석을 호출해야겠죠. 자, 그래서 div를 하나 추가를 해서 요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myCounter라고. 자, myCounter 이렇게 넣어도 이 녀석 왜 안 됐냐 그러면 유징 추가라는 거죠. 자, 유징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임포트에 넣으셔도 돼요. 요거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언더바 임포트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yCounter라는 걸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홈에서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myCounter가 지금 어떻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죠? 오토죠, 이 녀석. 네.
실행하고 홈에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홈 밑에 이거 생겼죠? 네,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보이실 거예요. Welcome to your new app이라고 위에 있고, 그 밑에 카운터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한 게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작업하실 때 약간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my counter 지금 추가하셨죠? 아까 홈에서 이렇게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 녀석 p 태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홈으로 안 가죠? 홈으로 안 가요. 여기 가보시면 에러 나고 있습니다. malformed comment at Blazor. 자, 버그예요. 이 버그 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p 태그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블레이저 런타임에서 제가 블레이저 웹.js 있죠? 저쪽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p 태그를 가지고 하는 무슨 파싱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뜹니다. 자, 이거 보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p태그를 가지고 했다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버그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터 레이저에서 사실은 인터랙티브 오토라고 있는데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권장은 왜냐하면 이 my counter 레이저가 어떤 곳에서는 그냥 스태틱 HTML로 동작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데에서는 여기에서 인터랙티브에서 뭔가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트림 렌더링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렌더 모드를 여기서 주셔야 돼요. 자, 렌더 모드는 해서 여기에서 주셔야 돼요. 인터랙티브 오토 아니고 오토 하셔도 되고 서버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은 지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서버라고 해도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중요한 거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렌더링 모드 상위 페어런트에 따라서 뭔가 이 아래쪽에 렌더링 모드가 제한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p 태그로 그대로 둬서 지금 에러죠. 이 div로 바뀌어야 돼요. 동작을 안 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다시 실행해서, 자, 카운터 홈, 자, 그리고 동작하는 거 확인되죠? 네. 자, 이때는 에러가 안 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에러 안 납니다. 카운터 웨러 하면 로딩 2초 뒤에 나오고 다시 홈 가서, 자, 이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지금 인터랙티브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럼 내가 이거를 인터랙티브 서버가 아니고 웹 어셈블리로 하고 싶으면 여기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 자, 한 리로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인터랙티브 모드니 렌더 모드니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더 동작을 제대로 안 해요. 자, 이거는 웹 어셈블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자, 열고 여기 보시면 콘솔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웹 어셈블리일 경우에는 다운로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서버는 저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과정 없이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다시 인터랙티브 서버로 해볼게요. 자, 블레이저 웹 앱이라는 걸 쓰실 거면 이 렌더링 모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렌더링 모드가 장단점이거든요. 이거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오류만 낼 거고 퍼포먼스도 더 느리게 할 거고요. 사용하는 장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블레이저 왜 만들었어? 이거 개판이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MS에서 여기에 정말 많이 중점을 줬어요. 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 실버라이트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표준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MS에서 이 블레이저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넷에 다음 버전에도 그렇고 단넷 9 버전에도 이 블레이저 관련된 기능이 많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블레이저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앱,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관련된 앱도 만들 거고요. 또 데스크탑 앱도 이 블레이저를 통해서 작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MS의 대부분의 지금 앱에 대한 것,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앱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얘가 다 커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버로 바꿨을 때는 자, 서버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F12번 다시 들어가서 뭐 다운로드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네트워크 보시면 얘는 항상 이 웹소켓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웹소켓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HTML의 변경이나 그런 거를 이 서버 쪽에다가 뭔가 보내주고 서버에서 도매 변경을 다시 이 도매 변경을 이 클라이언트 쪽에다 전달을 해서 이 시그널을 가지고 서로 그 부분 변경된 것만 다시 적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렌더링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하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SR, 클라이언트 측 렌더링이라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CSR, 그리고 서버 쪽 렌더링이라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 SSR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이저는 과거부터 블레이저 서버 호스팅 모델이라고 호스팅 모델이 따로 있었어요. 클라이언트도 원래 호스팅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ASP.NET 코어가 호스팅하는 호스팅 모델이 있고 웹 어셈블리로 호스팅하는 호스팅 모델이 있어요. 캐스트렐 서버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ASP.NET 코어의 그 호스팅 모델을 이용해서 호스팅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ASP.NET 코어 호스팅 모델이라 불렀고 클라이언트 자체 이 웹 어셈블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CDN이나 이런 쪽에다 배포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웹 어셈블리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 블레이저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ASP.NET 코어에 지금도 올릴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블레이저 서버 웹 앱에서는 서버 사이드 모델 안에 서버 호스팅 모델, 블레이저 서버 호스팅 모델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델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는 웹 어셈블리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서버 측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서버 호스팅 모델, 클라이언트 웹 어셈블리 모델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혼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서버 측 렌더링 SSR이라는 것에서는 정적 SSR과 대화형 SSR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정적 SSR이라는 거는 그냥 정적 HTML을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그런데 대화형 SSR 이게 기존에 얘기했던 블레이저의 서버 호스팅 모델이에요. 시그널 R 통해서 그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했던 거. 네, 블레이저에서 말하는 일종의 서버 쪽 호스팅 모델이었고 이게 SPA하고 좀 미묘하게 다르면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서버가 꼭 필요했죠. 그래서 SPA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자, 그리고 이 대화형 SSR이 그 서버 호스팅 모델이고 하나 추가된 게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림 렌더링 모델, 이 웨더에 있죠. 자, 웨더에 있는 이 스트림 렌더링 모델이라는 게 하나 서버 측 렌더링에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는 무조건 그냥 인터랙티브한 웹 어셈블리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클라이언트 렌더링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는 그거 하나만 있어요. 서버 측 렌더링에는
정적, 스태틱한 게 있고요. 스태틱 HTML, 그리고 인터랙티브 서버라는 게 있고요. 스트림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버 측에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쪽에는 한 가지가 있죠. 웹 어셈블리라는 것만 있어요.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인터랙티브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자동 렌더링이고, 이 자동 렌더링은 인터랙티브 서버냐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냐 라고 둘 대하에서 어떤 거에 장점을 좀 머징해서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로딩은 인터랙티브 서버 대화형 SSL로 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 라고 해서 웹 어셈블리 모드로 돌게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요. 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 모드가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렌더 모드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렌더 모드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렌더를 그래서 이쪽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도록 할 때는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하지 않고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원하는 형태로 지정할 때도 이 홈에도 렌더링 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홈에서 웹 어셈블리 모드인데 인터랙티브 서버를 하면 렌더 모드가 될까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안 되는 모드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GitHub에 보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스티브 샌더슨, 이 사람이 이 블레이저 관련된 것들 좀 앞서 나가 있는 기능들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블레이저 웹뷰라는 것도 이분이 뭐 컨셉을 내 가지고 WPF하고 윈폼에서도 이 HTML을 가지고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재 같아요. 약간 네, MS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뭐 주의할 사항들을 좀 넣어놨어요. 서버 사이드 뭐 렌더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해놨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셔가지고 어떤 모드에서는 어떤 모드가 안 되고 어떤 모드에서는 어떤 모드가 되는지, 그래서 피해야 될 것들 막 이렇게 좀 써놨죠.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걸 피해야 될지 어떤 건 사용해야 될지 그런 걸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렌더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잠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렌더링된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를 활성화하지 않고 서버에서 처음에 페이지 컨텐츠를 렌더링하는 프로세스고요. 서버는 초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한 한 빨리 페이지의 HTML UI를 출력하므로 앱이 사용자에게 더 반응하는 느낌을 주고, 사전 렌더링 뒤에는 항상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최종 렌더링이 이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알 것 같고요. 이 전체 코드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라우트 쪽에다 두거나 헤드 아울렛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